내가 윤석열 구속이 되나 안 되나 하고 이렇게 계속 새벽까지 보고 있는데 예, 주위에서 구속영장 언제 나와요 해서 한 3시쯤 나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짜 3시쯤 돼갖고 나오더라고. 정확히 3시에 나왔죠. 그래서 야 만세하고 자려고 했더니 폭동이 일어난 거야. 나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진짜 웃으며 할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가 와버린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도 없어. 오늘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다는 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법원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법원을 건드렸는데 이 상황에 누가 범인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한 걸 다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막 다룬 그 뉴스들 중에서 제일 짜임새 있게 잘 다룬 게 짧게 잘 다룬 게 MBC 뉴스인데요. 자, 소리 거의 없이 한번 들어볼게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 화면에 나가고 있죠. 저런 상황들이 지금 와. 저게 우리나라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판사 나와라 이리치 않게 깨고 법원 난이 완전히 다 와장창 깨져. 저건 폭동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그 술 먹고 주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집단으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죠. 네. 경찰 때리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부지법을 아주 작사를 내버렸습니다. 저런 상황들을 보면. 경찰을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거.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집회를 정말 많이 했었지만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 일 자체가 사실상 이승만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6.25 사변 때도 법원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아주 그 기록을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해당 판사실만 찍어서 들어갔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발적으로 뭔가 한 게 아니라 앞에서 끈 놈이 있다. 그렇죠. 저거는 계획적으로 치고 들어간 거다라고밖에 볼 수 와, 없습니다. 저거 영상으로 봐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실감이 날 거고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되고 3시 좀 넘어서부터 이 난동이 시작되더니 이게 3시간 동안 지속된 사건입니다. 자, 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한 바퀴 돌았죠. 네. 끊어주셔도 될 것 같고. 저 영상들을 다 합치면요 몇 시간짜리 나오는데 이걸 요약 정리 잘 해준 게 MBC 뉴스여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다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요. 야 슈퍼챗 주세요라고 생방송으로 들어갔어. 다 지켜버리는. 그냥 난리 난 거예요. 명가 암이죠. 네. 유튜브가 없었다 그러면 저거 튀어버리면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이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의 큰 패러다임이 하나 바뀌고 있는 게 다수와 소수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물론 이제 지금 1980년대 이야기를 가져오기는 좀 그렇지만 1980년대에는 진보 진영이 사실은 소수여가지고 저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곤 그랬었어요. 하고 그랬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차례 그 외부로 배출이 되면서 뭐 연세대 사건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독재에 저항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의 보수를 참칭하던 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극소수로 쪼그라들면서 그게 극우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 예전에는 얘네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사회가 바뀌면서 지금 기존의 과거의 극우를 표방하던 세력들이 정말로 사회의 소수가 되고 그 극우들이 두목으로 내세운 자가 내란 수괴로까지 되고 결국은 이제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력들이 자기네들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회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 패러다임의 바뀜에 대한 이 바뀌는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한 소수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악적 행태를 하는데 결국은 그냥 잊혀져간 옛 노래가 될 거예요, 금방. 저게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저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제가 했던 말 그거거든요. 아니 영장 판사 입장에서 밖에서 지금 난동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영장 내기 전 상태에서 영장 내기 전에 영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판사님 지금 밖에 공수처 수사관들이 난리 났다는데요. 갇혀가지고 막 차 흔들고 있대요. 아 그래? 뭐 알았어.
검토를 해. 근데 판사 머릿속에 내가 이자를 밖으로 꺼내놨을 때 무슨 일이 날까 생각 안 해봤겠어요. 헌법재판소들 그걸 지금 생각을 안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이자가 밖으로 나갔을 때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그 법원 차원을 떠나서 판사 개개인이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아, 이 새끼는 절대 꺼내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돼요. 왜 뭐 이야기가 좀 세긴 하는데 대한민국에 만국적인 지역 감정 있잖아요. 윤석열 지지하는 특정 지역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수준 때문에 저게 먹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런 선동이. 근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이 살아날 방법은 폭동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그렇죠. 걔는 평생 갇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따가 뭐 계속 다루겠습니다만 이 폭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이거는 추동한 세력이 있고 그렇죠. 나쁘게 보면 실제로 저걸 일으킨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였냐면은 법원 서버가 사라지고 랜선이 뽑히고 폭동 증거 CCTV 훼손 의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조직적이었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은 올라가서 치고 앞으로 나가는 팀이고 한쪽은 뒤에서 지금 랜선 뽑고 CCTV 정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안감을 만드는 게 저들의 목적입니다. 맞아요. 저들의 목적이에요. 저는 서부지방법원이 진짜 잘한 게 오늘부터 법원을 정상화시킨 거예요. 아, 그러게. 그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쉬지 너희 않고. 폭도들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장애를 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다소 이렇게 미흡하게 돌아갈지언정 헌법기관이 폭도들에 의해서 기능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 그 공권력은 그 폭도들한테 당하지 않고요. 더 세지거든요. 더 세져야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체류역 발사하고 말하자면 못 다 체포해버리고 강력하게 나가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할 때 평화 집회를 하는 거는 물론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도 있지만 공권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다소간의 의견은 다를지라도 중도층의 입장에서 폭력성을 띄워버리게 되면 우선은 공권력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폭력성을 띄는 레버리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중도의 입장에서 저렇게 폭력적인 애들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걔네들이 그 레버리지를 열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근데 아까 그 불안감 자극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거죠. 무법천지의 애들이 폭도들이 있는데 저 상황을 듣고 이제 막 공포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 진영 유튜버들 공격할 거다. 요런 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집회를 나가면 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공포를 막 자극을 해요. 그 공포가 먹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많으신 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남한테 전파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기세를 올려주는 건 좋은 건 절대 아니고 막상 대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이걸로 보수는 완전히 괴멸이에요. 당장 현실이 좀 약간 좀 살벌할 뿐인 거야. 그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일본엔 야쿠자가 있고 중국엔 사마페가 있죠. 왜 우리나라 유명한 조폭이 없죠? 왜 없어요? 네, 아직 거기서 바로 질문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협소설 좋아하는 사람들 중국에 보면 막 각각의 무인맹들 막 있어가지고 막 자리를 잡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게 왜 없을까요? 왜 이탈리아처럼 마피아가 없고 정말 그런 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조직에 많이 있냐면 조선시대 이래로 대한민국 한반도는요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어요. 야쿠자도 그렇고 사마페도 그렇고 그 전신은 뭐냐면 행정 권력이 지방 곳곳에 치안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경단 같은 걸 만든 게 야쿠자의 전신이고 무린맹의 전신이고 그 무린맹들이 일종의 군주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평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쿠자도 그렇고 사마페도 그렇고 뭐 미국 같은 데 보면 비질란테들이라고 하는 민병대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앙 조직의 행정 권력이 조선시대 이후로 미친 듯이 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지역 단위의 뭐랄까 야쿠자라든지 무린맹이라든지 뭐 이런 사마페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대한민국은 공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소규모 형태의 어떤 조직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간을 침범한다는 거는 가정할 수가 없어요. 네. 바로 발표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퇴행적인지는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정광훈이야 그렇다 치자. 그냥 쓰레기니까. 근데 공적 어떤 라인에 와 있는 사람들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하는 짓거리 하는 짓걸 보면 저걸로 나는 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명분 쌓기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경찰이 좀 안일한 대처를 한 측면이 있어요. 공수처가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구속영장 이제 심사를 하고 공수처가 나갈 때 이미 공수처 차량 습격하고 앞유리 깨고 타이어를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폭동이 이미 예정돼 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면은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고 막 저기다가 피켓 올리고 흔들고 타이어 펑크 내버리고 그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징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담 넘어가는 거죠. 서부 집업 담 넘어가는 거. 왼쪽이 담을 넘어가는 거, 오른쪽이 잡혀. 처음에 이렇게 저렇게 담 넘어갔다가 잡혔어요. 네. 그러면 경찰이 경비를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후문이 털린 거지. 정문 말고 후문이 털리면서 저쪽에서는 어떤 음모론까지 나오냐면은 일부러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보도를 하는 극우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민주당 뿌락지들한테 당했다 나올 거고. 지금 좀 있으면 벌써 나오고 있어. 좀 있으면 민노총을 봤다. 민노총이 뚫거든. 저 그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게 JTBC가 지금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서 7층 판사실까지 같이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찍혔던 사람 중에 JTBC 기자가 소화기를 들고 유리창을 깼다. 이 애가 지금 우리를 리드해가지고 간 사람이고 이 사람 프락치도 지금 이런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뻔짜 걔네들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걔네들 그렇게 나오는데 JTBC 기자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숨겨진 배우는 이따가 2부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이 행위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의 암적인 일인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의심 가는 거는 따로 한번 모아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윤석열 지지자들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지지자들이지.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 행위한 것은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민주노총 집회하고 막 공권적인 무리커 된다 그러고 막 그 선동에 했던 그러니까 대통령실부터가 정상은 아닌 게 여러분 보세요. 노동자 집회엔 엄정 대응, 지지자 난동엔 관용적 조사. 이게 대통령실 입장이에요. 저런 걸 진짜 많이 봤었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큰 집회 같은 거 한 번씩 하고 나면 민주노총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대표 이런 사람들 뭘로 잡아갔습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걸로 잡아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회를 뭐 1박 2일 작정을 했어. 근데 잡아간 이유가 뭐냐? 그 시간 동안에 1시간 정도 도로를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통행. 이런 걸로 14명씩 체포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게. 금속노조 집회 중 14명 체포. 그러니까 일반 도로교통 방해라고 이걸로 소위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잖아. 심지어 키세스 집회도요. 불법 집회였다고 이야기하는 놈들이야.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의 민주시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뭐 관련해서 뭔가 막 심사받고 있을 때 난동 부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받아들이는 거야. 수긍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힘이었거든. 그러니까 조국 대표님이 12월 16일 날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실 때 억울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사법이라는 영역을 받아들이는 자세인 거예요. 아니 길 가서 재판받은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 억울해. 넌 안 억울해야 돼. 아무튼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억울함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5,200만 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갈등을 해소하는 최종적인 단계로서 사법체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소간에 억울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고 또 사회는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개딸에 대한 악마화하고 욕해 왔었는데 이거 봐라 우리가 얼마나 참고
정말 선진적인 시위 방식을 택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됐고 정말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집회에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지금 이런 행동하면 이게 대표한테 도움이 되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생각을 하는데 저쪽은 사실은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냐를 생각하지 않은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아까 정변 이야기했던 게 정답이에요. 윤석열 풀어주면 대한민국 아작나 버리겠구나 싶어서 그렇죠. 탄핵 확정. 윤석열 구속도 그래서 확정된 신면이 있어. 맞아요. 물론 그것이 없었더라도 나는 구속은 됐을 됐다고 텐데 보는데. 새벽 3시에 8시간 만에 나온 이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3시쯤 좀 한 2, 3분 전에 나왔거든요. 한 55분쯤 나온 것 같은데 판사가 실제로 구속 확정 맞아요. 영장 발부한 뒤에 먼저 빠져나갔어요. 먼저 빠져나가고 진짜 그다음에 발표했어요.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은경 검사? 판사. 차은경 판사 차은경 잡으러 정확하게 7층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내부만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들 봐봐. 서버에 물 붓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다만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87년도에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았냐면 김영삼이나 노태우가 와도 절대 돌멩이 던지지 말아라고 다 약속이 돼 있었어. 그런데 실제로 돌을 던지고 선동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같이 돌을 던집니다. 이거는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끌고 가고 항의할 수는 있지. 지들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발적인 상황 아니다.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쨌건 윤석열이가 일단 범인이에요. 뭐냐면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 저거요. 저런 단서를 붙여버리면 니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정당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저게. 이해된대? 윤석열의 입장이 이해가 된대. 왜? 윤석열 저거 솔직하게 쓴 거야.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내가 계속 말해왔잖아. 윤석열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파혹하는 거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다. 그런 것도 있고 영장 발부할 때 나왔다시피 윤석열은 확신범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국민들은 애국 시민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억울해 지금. 이해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 윤석열이 안 썼다에 마찬이 못 웃어볼 겁니다. 아니 저기서 있잖아요. 저 문장에서 있잖아요. 앞에를 지우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면 당연한 메시지인데 앞에 분노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니들이 잘못한 건 없어.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나를 구속시켰다. 나 지금요 서울구치소는 경비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화해야죠. 파혹할 수 있어. 진짜로. 네, 강화해야죠. 나중에 이야기 나올 때 나오겠는데 뭐 가서 끄집어내오자 뭐 이런 이야기 했대잖아요. 뭐 국민 저항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섭다고. 국민 저항권을 한 줄만 읽으신 것 같은데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국민 저항권은요. 내가 죽을 각오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 저항권은 그 권리의 특성상 인정이 안 돼요, 그냥. 그리고 인정이 됐을 때 이미 난 죽었을 때야. 그러니까 정말 그 정치적 신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뭐 우리에게 국민 저항권 있으니까 이거 다 때려 부숴도 돼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양형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반성하지 아니하여 엄벌을 피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이런 옥정문 입장문 자체가 좀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런 식의 입장문을 발표할 만큼의 팬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렇게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어떤 집회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윤석열 막 옛날에 박근혜 공주님 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왕 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폭도들 나타나면서 또 그 폭도들이 윤석열 만세도 아니에요. 차은경 나와 혹은 차은경이라는 이름도 정확하게 몰라서 차민정 나와 이렇게 했었거든요. 차민정이 있나 보죠. 그래서 참 이게 괴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네. 이 폭도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주한 사람 이 누구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이야기 이제 바로 뒤에 다룰 거니까요. 조금만 참아 보시고 이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MBC 기자가 폭행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침까지 뱉더라고. 심하더라고요. 아, 그거. 근데 그 MBC 완전히 개빡쳐졌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제2의 대란이에요. 맞아요. 네. 만약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총기 소지가 가능했다 그러면 사망자 수 무수히 나왔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긴 한데 제2의 내란 혹은 이제 소요 사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내란으로 봐야 될지 어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는데 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에 참여해서 현행범 체포되신 분들 이분들 오래 들어가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래 들어가야 생각보다 중형이더라고요. 지금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물 내에 들어가기만 했어도 벌금 집행유예 없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이 예상된다. 이거 이제 지금 이제 조직적 행동이었느냐 아니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 내란으로 다스려야 된다 어쩐다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국가보안법 제4조에 보면 목적수행죄라는 게 있어요. 목적수행죄라는 게 뭐냐면 반국가단체의 단원이거나 혹은 반국가단체의 지위를 받아서 소요 사태를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최소 징역 10년이에요. 10년부터예요? 네, 10년이에요. 이거는 10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이야기하고 특수 막 공무집행 방해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거기만 하는데 이게 왜 조직적이자라는 게 중요하냐면 앞에 말했다시피 반국가단체의 단원이거나 혹은 지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반국가단체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반국가 단체는 뭐냐? 그러면 정치적 기본 구조를 해야 되는 단체가 반국가 단체인데 지금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번번이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거 특히 이거를 조직했거나 혹은 방조했거나 선동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국회 막 하자고 하잖아요. 이 국회 하자고 한 게 국가보안법 2조의 반국가 단체예요. 그럼 이 단체 누군지 아시잖아요. 목사 같지도 않은데 막 하자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하면 목적수행죄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산호맹이에요, 사실은. 옛날 산호맹이 이거예요. 목적수행죄에 들어가 버리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에요. 요것도 아마 조직적이라는 게 밝혀지면 요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가가지고 막 우리가 꺼내올 수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도주원조죄라는 게 있어요. 도주원조죄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 탈주해 꺼내오자 이게 도주원조죄야. 근데 꺼내온 건 아니잖아 아직은. 근데 도주원조죄는요 예비 음모죄가 있어요. 도주원조를 예비하거나 음모만 해도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그 예비한 거네 그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법을 엄중하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엄중하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태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실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찰, 검찰, 법원이 완전히 개빡쳐버린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같은 법도 사람이 적용하는 거라서 대충 원정주의가 작동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건 원정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원정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윤석열이 쏘아올린 작은 공인데 토지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이 어느 법원에 배정이 되느냐가 토지관할이에요. 윤석열이 토지관할로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이유가 거기서 살고 범죄 행위지가 거기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 범죄 행위지가 어디예요? 한남동? 아니요. 서부지방법원이죠. 얘네들 재판 어디서 받아요? 마포. 그러니까 얘네들 재판 어디서 받아요? 그렇죠. 판사 이름이 판사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어서 많이 봤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 진짜 거기 나오신 분들 이 방송 안 보고 계실 텐데 혹시 보고 계시면 저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지금 몇몇 그 정치색이 진하게 물든 변호사들이 내가 무료 변론 해주겠다 하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진영을 따라서 변호사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국선 변호사 쓰세요 그냥. 왜? 그 사람들 변호 맡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 폭동하고 이런 거는 싸울 게 없기 때문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거기에 대한 국민 저항권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당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다시피 피고인 판결문에는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엄벌을 피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렇게 반성문이 써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관행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송영길 대표가 법정 구속됐잖아요. 네. 근데 법정 구속됐는데 중요한 혐의는 무혐의 아니 무죄가 나왔어. 맞아요. 돈봉투. 돈봉투라든지. 근데 실제로 법정 구속된 것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방송 많이 한 거예요. 진짜요? 속에 있는 게 그렇다고.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요. 너 잔챙이는 해당한데. 나 최범털이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진짜 얘네들은 엿대버린 게 뭐냐면 이거요. 진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통해요. 이 사건.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검찰을 공격할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는. 경찰을 공격할 수도 있어. 공격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말로 하는 건데 법원을 건드리잖아요. 그게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걸 건드려 버린 거야.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역같이 했다라고 말로 공격할 수 있는데 법원을 직접 들어가서 다 깨부셔 버렸어. 그렇죠. 이거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원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법천지돼 버려요. 아니 그래서 법원이 남기는 거 제가 어저께 나한테 들었던 말 있잖아. 변호사는 판사랑 싸우려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아마도 그분들은 판사랑 싸울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자기 이름을 올리겠죠. 근데 오늘 잠깐만요. 오전까지 했던 방송에서는 공중파에서도 이 내란 그러니까 난동범들에 대한 얼굴들을 다 블러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후부터는 블러 처리를 싹 빼고 그냥 다 보여주는 걸로 편집해서 다시 그랬어요? 올리더라고요. 잘했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진행시켜 보면 이거 잡는 것 중에 거기 들어가서 도망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통신수행영장 여기 그 외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그렇죠. 하나씩 비교하는 네, 거야 이제. 다 뽑는 걸 다 잡겠다는 거고. 와 진짜 보통 사건 같았으면 내심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제가 큰 장이 열렸다. 장인사지 이거. 여기서 내가 명함만 부려도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게 이분들은 내가 해줄 일이 없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법원만 때려부신 게 아니고 경찰만 7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중상이더라고. 네. 피 막 엄청 흘리고 전치 막 나와갖고. 3주 이상의 중상이에요. 예. 다친 사람은 그렇게 40명이 되면 이게 넘어요. 이런 것 때문에 경찰 쪽에서 빡이 치는 거고요. 검찰 빡 쳤죠.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법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3일체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중형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건데 오늘 실제로 그 법원에서 나온 것 중에 이거죠. 서부지의 피해액만 한 70억 아니 7억 정도라고 70억. 내 마음이 이럴 때는 또 간이 커지네. 아 잠깐만요. 지금 7억인데요.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집회 시위할 때 시위 진압 비용까지 다 청구했었어요. 여기에 경찰이 몇 명 갔죠? 그렇죠. 3,000명 정도 갔다 그러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소송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경찰에 모였던 순간 4,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죠. 그때부터 비용 청구가 다 될 가능성이 높아요. 했으면 좋겠네. 근데 저 비용은 지금 누구한테 청구? 모두 조사에서 나온 비용이라기보다 추정치인 그렇죠. 거고 더 나올 수 추정치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다 때려 부셔버렸고 서버도 이지랄을 해놨기 때문에 수십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수십억 나와요. 이거 거기에서 와가지고 그 대기하던 경찰들 밥값만 해도요. 장난 아닐 겁니다. 진짜. 야 어떤 새끼가 현아를 고소를 했는데 민사를 청구를 했더라고. 나는 그 방송을 실제로 하고 나서 잘못된 사실인 걸 알았을 때 바로 사과 방송했거든요. 그게 포인트이긴 한데 거기다가 그 포인트 하나를 잘못 방송했다고 사과까지 한 방송에다가 손해배상 4천만 원 걸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다 같은 부류야 지금. 그럼요. 거기에다가 그 법원 공무원들 15명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정신적 치료받는다고 하죠. 무서웠다고. 이건 아직 산정도 안 됐을 거예요. 자,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 사실 윤석열이 범인이에요, 이거. 왜 이를테면 이런 거야. 제발 나를 봐서라도 여러분들은 좀 침착하실 필요 있고 평화적으로 해주세요라고 메시지가 나갔던 그렇죠. 책이 없지. 예. 근데 지금부터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흑석 돌림 미친 개는 멍둥이가 약이라고 타카키 마사오가 그랬더랬죠. 형량 약합니다.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하셨고요. 구자 형님 우리는 여태까지 용서와 합의라는 단어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용서와 합의라는 단어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들과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 등 모두 강하게 처벌해야 하며 국힘당도 해산시켜야 하며 뉴라이트들과 친일파도 가차없이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폭동 났을 때 딱 속으로 생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수개를 직결 처분하는 게 맞겠다. 바로 쏴버리죠. 수개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수개를. 인포레이터 신결 라리스님 이번 내란 사태 배후가 일본이라는 증거를 열린 공감에서 제보받은 모양입니다. 일본 국왕이 김충식을 통하여 윤석열 김건희에게 친서를 전달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일본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주적이 됩니다 하셨는데 열린 공감 TV 가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자.